교육정책이라는 EBS 수능 강의 실시 후 매년 교육부가 발표한 보도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EBS 수능 강의는 사교육비 절감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2004년 5월엔 월 평균 47,000원, 11월엔 무려 10만 6천원이 감소했습니다. 2005년 9월엔 5만 5천원, 12월엔 4만 7천원이 줄었습니다. 지난해에도 4만 5천원이나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믿을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통계청에서 사교육비를 비교할 때 보면 2007년 4월하고 2006년 4월을 비교를 하는 게 사교육비 제대로 된 비교거든요. 근데 교육부의 조사들은 거의 천편일률적으로 수능 강의 시작 전이 얼마입니까? 수능 강의 시작 후가 얼마입니까?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비교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사교육비의 증감을 보기 위한 제대로 된 비교에 대한 설문 문항은 아니죠. 통계청의 사교육비 변동 현황을 보면 2004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근데 사교육의 주림 역할은 또 했다라고 해야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계속 어떤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은 거에 통계에 꽤 맞춘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교육부의 보고서입니다. 3천만 원이나 들여 작성한 이 보고서가 공개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EBS 수능 강의 이용 변화 추이입니다. 처음에는 많이 시청했다가 최근은 별로 시청하지 않는다는 대답이 무려 63.5%에 달합니다. 수능 시험에 도움이 됐냐는 질문에 대해 도움이 됐다는 대답보다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대답이 더 많습니다. 의외의 결과도 눈에 띕니다. 사교육비 변화에서 월 2만 원 정도 감소했지만 EBS 교재 구입으로 오히려 더 많은 돈이 지출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부분이 사교육에 효과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마 교육부 입장일 텐데 실제로 보면은 효과가 거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비율도 상당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50대 50 정도가 50은 효과가 있고 50은 효과가 없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나오게 된 거죠. 그러면 한쪽에서 얘기했을 때는 효과가 70% 80% 있고 대부분이 다 듣고 있다 이런 거하고는 좀 다른 결과라는 거죠. 교육부는 EBS 수능 강의 실체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찾아가 봤습니다. 현재 인문계 고등학교의 학생들 약 67% 정도는 EBS 방송을 활용하고 있다고 지금 서베이 결과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근거 자료로 내놓은 결과입니다. 1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한 내용입니다. 지난해까지 고교생의 60% 이상이 수능 강의를 들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설문조사에 사용된 질문입니다. 이용률에 교재 활용까지 포함시키고 있고 이용 횟수나 기간에 대해선 아무 조건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용 빈도 경우에는 이 사람이 매일 이용했냐, 날마다 한 달 계속 이용했냐 이거 정도는 확신할 수 없지만 전체 인문계 고등학교에 학생 전체 약 60% 정도는 이용하고 있는 걸로 지금 조사되고 있습니다. 10명 중 9명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지만 실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동영상을 보는 학생은 3분의 1에 불과합니다. 제작진은 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얻기 위해 인터넷 순위조사 업체의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전국 6만 명의 패널이 어떤 인터넷 사이트를 얼마나 이용하는지 조사하는 방법입니다. 사이트의 규모를 알 수 있는 방문자 수 결과입니다. EBS의 방문자 수가 유료 온라인 강의 업체 중 가장 점유율이 높은 A사를 앞지르고 있습니다. 방문자들이 사이트에 얼마나 오래 머무르는지 알아보는 체류 시간을 조사했습니다. 오히려 A사가 EBSI보다 조금 앞서 있습니다. 인터넷 강의는 동영상 콘텐츠에 머무르는 체류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A사가 가장 길고 EBS 수능 강의는 유료 인터넷 강의 5개 업체의 평균보다 짧았습니다. 인터넷 시장이란 거는 어쨌든 저가와 무료가 먹힌 시장입니다. 저가 무료가 먹힌 시장인데 그게 다른 곳이 딱 하나가 있어요. 바로 교육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EBSI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교육을 이제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효과적으로 먹히지는 않고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일단 교육은 다른 것보다도 품질에 대한 소구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주고서라도 좀 더 나은 콘텐츠를 보고자 하는 그런 욕구들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인터넷 강의 시장의 70% 이상을 장악한 A사의 경우 지난해 온라인 매출만 700억 원에 달했습니다. 현재 이 회사의 시가총액은 1조 원대에 이릅니다. 3억 가지고 시작했던 회사가 1조면 3,333배가 A사의 강좌당 수강료는 대개 4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에 형성돼 있습니다. 평균 가격은 48,200원. 수강료의 결정 기준은 무엇인지 A사를 찾아가 봤습니다. 계속할 수 있는지. 처음에 잡을 때는 대치동에 가장 싼 우리 강의의 4분의 1 가격을 기준점을 잡습니다. 그 기준은 지금까지 기본 베이스가 되고 있습니까? 그렇죠. 지금 그 강사 그 수업료가 연간 물가 상승률만큼 올라가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조금씩 저희가 온라인 가격도 올라가고 그렇게 해서 큰 변화는 크게 많이 올라간 건 저희는 없다고 봅니다. 가격의 영향은 상당히 많이. 그는 자신들의 회사가 저렴한 수강료로 교육 격차 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대치동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이 프리미엄 서비스 고급 강의가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다 동일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교육의 지역적 불평등, 사교육만 놓고 봤을 때 그런 지역적 불평등을 기술적인 진보라든지 이러한 교육 기업에 의해서 정부가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을 산업적 차원에서 저희가 해결하고 있는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는 데 대한 아주 그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A사의 인터넷 강의 수강료는 일반 학원 수강료의 4분의 1 수준일까? 노량진 단가 학원들은 월 4만 원에서 7만 원 정도 수강료를 받고 있습니다. 강의 시간을 고려한다 해도 A사의 인터넷 강의 수강료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